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 수급 주체 세력의 관점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단거리 게임이 아니고 장거리 게임입니다. 큰 돈을 실어가지고 나중에 먹는 놈이 이기는 놈이거든요. 작은 돈을 실어가지고 짧게 먹고 치고 빠지는 것은요, 결국은 나중에 한 방, 두 방 물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큰 돈을 태워가지고 길게 멀리 크게 보면서 승부욕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패턴을 누가 가져가느냐? 수급 주체 세력이라는 이 주체가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는요, 항상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 시점이 짧은 판에서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긴 판에서 보고 있느냐, 그리고 일반 개인들의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주체 세력들의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먼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수급 주체 세력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주체 세력 입장에서 지금 시장을 딱 봤을 때는 심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을 가지고 있는 수급 주체 세력이 조그만한 이머징 시장, 이것도 우리나라 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이 어떤 심리가 들겠냐 이 말이죠. 급할 게 없다는 겁니다. 급할 게 없잖아요. 당장에 뭐 오늘 아니면은 뭐 끝납니까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잖아요.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뭐 상황, 지금 특히 뭐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뭐 침공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예? 뭐 FOMC가 뭐 내일 모레 지금 잡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 시장의 이런 자금줄을 가지고 있고 시세의 조율의 주체자인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은 급할 게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때를 이용해 가지고 심약한 개인들, 특히 빛을 내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이런 부류들을 정리를 하면 해야 되는 그런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재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시장이 눈만 뜨면은 오르는 장이었잖아요. 그죠? 종목이든 뭐 시장 지수든 자고 일어나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이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대잖아요. 눈만 뜨면은 자고 일어나면 그냥 내리는 장이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비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불만의 이런 어떤 논조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비관하고 불만이 섞여 있고 공포감을 갖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이런 모든 행위와 관점들이 군중심리 속에 있는 그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군중심리 속에 빠져 있느냐, 세력의 어떤 관점에 내가 지금 있느냐, 이거를 분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생각들이 들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균형을 맞추는 하나의 조율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이런 어떤 상황이 이 시장에 배제가 이 어떤 묻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시장의 속성은 다시 돌아선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회원님들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이유를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한 몇 가지만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은요. 일단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조금 또 오르고 있죠. 그죠? 지금 이 시간 현재 거의 한 1200원 가까이 지금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외국인들이 특히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현물도 팔고 있지만 선물 시장을 지금 이 시간 현재 한 1조 원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하락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요 선물 지수가 지금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은 다시 하락 출발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러니까 미국 선물 지수의 하락이 또 시장의 급락의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주변 아시아 증시 연달아 갖고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하락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아시아 증시가 지금 한 1%대 빠지고 있는 우리 증시는 지금 3%대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냐? 시장에 하락하다 보니까 담보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꼴이 나오게 되고, 이런 우리 시장만의 어떤 특수성, 수급의 이런 어떤 악영향들이 더 치명적인 급락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일봉 지수 보면은 전저점 이탈해가지고 그 봉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심리적인 지지선,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매수세가 부재하다 보니까 연속적인 하락의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이 수급적인 골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뭐 심리적 위축을 시킬 수 있는 상황들은 많이 있겠죠. 뭐 당장에 뭐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 러시아 긴장 고조라든지 FOMC 회의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말이, 예,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100조 원이라는 이 기업을 우리나라 같은 이런 좁은 시장에서 상장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명절 연휴까지 지금 끼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중요한 것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고 있냐? 심리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회원님들이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둑놈이 한번 작정을 하고 어떤 집을 털어가려고 작정을 하면 그 집은 안 털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건 도둑놈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고요.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지금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 시장의 수급 세력이 심약한 개인들을 지금 죽이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죽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타겟이 지금 누굽니까? 영끌로 비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잖아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1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타겟이 되겠습니까? 숫자판만 들여다보면서 확신 없는 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2차적인 타겟이 되겠죠. 그런데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 이것 이외에 개인들을 털어낼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물론 별짓 다 하겠죠. 더 밑으로 떨어뜨리거나 뭐 지루한 기간 조정을 주거나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은 조금 올려주겠죠. 기술적인 반등을 주면은 또 심약한 개인들은 털고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거는요. 수급 주체 세력의 관점에서 개인들을 바라보는
이 눈높이와 대중심리 속에 묻혀 있는 가운데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눈높이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시장은요, 뺏으려는 놈과 뺏기지 않으려는 자의 싸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 변동성이라는 것이 변수로 작용을 하고 시간이라는 것이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만큼 내가 잘 읽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 시장도 견딜느냐 못 견디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가 닳도록 말씀드리지만요, 시장은 항상 비움이 있으면은 채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회원님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떨어지는 숫자는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작정하고 털어내려고 떨어뜨리는 건데 이거는 진수가 아니고 가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어렵지만요, 이게 한동안 눈만 뜨면은 내리는 장이 또 전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또 한동안 수급 조율의 어떤 이런 과정이 또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눈만 뜨면 또 오르는 장이 나올 겁니다. 이게 평생 시장이 걸어가야 될 운명이고 이 주식 시장의 인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만 반복하는 게 이게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는 장기 마라톤 게임이라는 거. 나중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 우리는 주식 투자를 뭐 한 달, 두 달하고 접을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가져가야 되고 여기에서부터 생활의 삶의 어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식 투자는 결국은 길게 보고요, 나중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중요하고요,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오늘 장이 물론 이거는 이 과도한 흘러내림이고요, 이상 반응을 지금 보일 만큼 말도 안 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의 전체를 지배를 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전환을 시키는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소낙비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땅은 더 단단하게 다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세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을 맺고 시장이 과한 그런 내림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반등의 조율이 나오게 되고 점차적으로 종목으로의 어떤 편제가 이루어지면서 시장 관심이 반등에 대한 어떤 심리가 이제 살아나게 되면 결국은 제가 보는 관점은 성장주 쪽으로 실적이 기반되어 있는 종목으로 시장의 어떤 순환매는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뭐를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야 될 종목은 성장 가치가 있고 실적이 좋고 과도하게 흘러내렸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가 담보가 되지 않는 안정적인 대형주, 그렇게 보면 빤하잖아요. 주식은요, 팔아야지 그 결과를 가지고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안 팔았기 때문에 아무도 뭐 엔딩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찍히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매일 이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대중 굴레에 빠져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